그러니까 기본이 뭐냐면 양은 양만 올 수 있고 음은 음만 올 수가 있어요. 모든 간지가. 근데 요거는 양과 이제 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간지로 올 수 없는 게 전부 다 포도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도색은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만 있으면 돼요. 그 외 다른 색깔들은 뭐 목은 파란색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는 빨간색으로 구성되어 있고 토는 노란색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 금은 하얀색으로 구분되어 있고 수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걸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걸록이라는 것은 간목이 인목을 만났을 때 걸록이 돼요. 이게 무슨 관계예요, 둘이? 비견의 관계죠. 나하고 음양과 오행이 똑같은 게 있는 것이 걸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음양이 똑같은 오행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걸록이야. 무조건 걸록이야. 음양이 같으면. 그러면 음양이 다른 겁재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제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성도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면이 훨씬 더 많아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흔히 걸록재앙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걸록재앙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예, 달라요. 이제 차츰 설명을 하겠고, 그래서 음양이 같은, 그래서 사주는 음양에서 시작해서 음양으로 끝난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 12운성에서도 결국 음양의 차이에 의해서 그 성격, 기본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간목이 인목을 만났어, 비견을 만났어. 그러니까 걸록이죠. 을목이 묘를 만났어. 걸록이죠. 같은 음양이 똑같잖아. 뭐 경금이 신금을 만났어. 걸록이죠. 신금이 유금을 만났어. 음양이 똑같죠. 그게 걸록이에요. 그 네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음양이 같다라는 거하고 음양이 다르다는 거하고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걸록하고 제왕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보세요. 음양이 같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어요? 나와 같은 것만 받아들이려는 특성이 있어요. 나와 비슷하고 같은 거. 그러니까 나와 다른 것들은 배타적인 기운이 있다고. 걸록이.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겠어, 약하겠어? 남의 주장을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겠어? 엄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걸록이에요. 자기 기운으로만 온전히 있기 때문에 나하고 통하면 친구야. 그러니까 걸록한테는 중간지대가 없어. 적 아니면 친구야. 나하고 내 말 잘 듣고 내 의지대로 잘 따라오면 친구고 아니면 적이에요. 두 종류밖에 없어. 왜? 음양이 같기 때문에 음양이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 폭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요. 걸록이. 그러면서도 순수한 면이 있겠지. 같은 색깔로만 돼 있으니까. 의리도 있고 자기 얘기를 잘 따라주고 자기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면 함께 목숨도 같이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진력, 또 희생정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걸록이 다 나쁜 건 아닌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자고우면을 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을 한번 벌리면 굉장히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 잘못된 일도 굉장히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걸록이에요. 그래서 걸록을 12신살로 보면 뭐라고 불렀냐면 망신. 그래서 망신. 보통 연살, 애정이 들어와서 불륜관계가 접어들면 2년 뒤에 망신이 들어온다. 보통 뭐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근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망신. 그러니까 망신이라는 의미 자체가 왜 망신에 당하겠어? 자기가 전문성이 지금 떨어지잖아. 관대에서 올라가고 아직 젊은 혈기잖아. 근데 다 알지 못하잖아. 그런데 아는 척 하겠죠. 자기 주장하겠죠. 근데 그게 틀릴 가능성이 높겠어, 맞겠어? 많잖아. 그러니까 망신살이 뻗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망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권력들을 만나면 특성들이 자기하고 뭔가 죽이 맞으면요,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너, 만나갖고 술 한잔 먹었는데 그냥 바로 말 놓고 형제야. 너 앞으로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형이 알아서 해줄게. 이게 권력이에요. 형 믿지? 오빠 믿지? 이게 권력이라고. 못 믿겠는데? 그럼 넌 가. 너하고 끝이야. 그냥 끝이에요. 권력은 중간지대가 없는 게 특성이야. 그냥 고야.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밀고 나가는 거야. 신유, 경신, 다 땡크라고 그러지. 그래도 을묘는 을목이잖아. 애기잖아. 그래서 유도리가 그나마 가장 있는 게 을묘예요. 을묘도 고집은 센데 그나마 유도리가 있어. 근데 경신, 신유는 진짜 한치의 그 어떤 용납도 안 되는 거야. 자기하고 의견이 틀리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부부 생활하는데 어떨까? 좋을까? 갑목도, 갑인도 마찬가지지. 어떨까? 부부 생활하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관대는 직장이라도 나가. 관이라는 게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거의 없어요, 관대들은. 그래서 여자 관대들도 다 직장이라도 나가는데 권력은요, 회사도 나하고 맞지 않으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 그래서 가장 이혼 확률이 높은 게 권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권력. 내가 자존심이 있지. 회사에서 뭔가 자기 요구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만둬버려. 여지가 없어. 내가 여기 아니면 다닐 데가 없어? 이러고 나와버린다고. 남의 밑에서 일하기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해요, 항상. 앞장서려는 기운이 있다고, 경신이. 근데 예를 들어 경신도 그렇고, 신유도 그렇고, 갑인도 그렇고, 을묘는 약간 좀 그래도 유도리가 있다고 했죠. 만약에 얘네들이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반역을 할까, 안 할까? 반역해요. 권력은요, 2인자로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욕망이 가장 커져요. 그래서, 여기서 의리가 있다는 거는 자기 위에 사람한테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자기 밑에 사람한테만 지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스타일이. 그러니까 남의 밑에 2인자로 있을 때 권력은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실 때 권력 쪽이 있다. 그러면 절대 2인자로 둬서는 안 돼요. 권력은 항상 구밀복검 뒤에다가 칼을 숨기고 있어. 자기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그 1인자의 자리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치 뭐 이런 데서는 더 하죠. 왜냐하면 그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순수한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딱 꽂히면 정말 자고우면 하질 않아. 그냥 오직 그것만 향해서 돌진하는 게 권력이에요. 그래서 추진력은 12운성 중에서 완빵.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추진력을 갖고 있어요. 꽂히면 간다. 그게 권력이야.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경신이거든요. 왜 경신이 무섭냐면 신금은 그래도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게 있는 거야. 내가 잃을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뭔가 도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경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직 가지지 못했어. 반드시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야. 1인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야. 목표가. 그러니까 그 욕망이 어마어마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맥패스 되는 거예요. 다 죽이고 내가 끝까지 올라가야 돼. 그거 올라가서 설사 내가 감옥에 가고 파멸을 하더라도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권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난 기운입니다. 글자 자체도 어때요? 뭔가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 얘가. 앞으로 가죠? 권력. 무섭습니다. 사회에서도 권력을 만나면, 되도록이면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싸워도 못 이겨. 왜 못 이겨요?
누가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력한테는. 그냥 내 말이 그냥 법이야. 내 말대로 무조건 따라가야 돼. 나를 따라오든지 아니면 나하고 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게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구테타에 실패하면 뭘 당하겠어? 삼족을 멸하고 진짜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망신이라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결을 했어요. 망신을 당하면 옛날에 사약을 먹었다고. 그냥 단순히 요즘같이 쪽팔려 이게 아니야. 옛날 이 망신의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권력은요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아니 2인자에서 1인자로 올라가려다가 실패하면 죽어야지.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 생각해보세요. 더군다나 여자가 권력이야. 그러면 자기가 1인자잖아. 집안에서. 그러면 남편을 섬기겠어? 남편이 자기 말을 따라야 돼. 그럼 어떤 남편이 남아있을까? 그래서 이혼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지? 우선 권력을 하니까. 권력은 갑인. 을묘. 권력재앙은 다 무관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운들을 갖고 있으면 아주 무관 집안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게 이제 합의되어 있거나 생이되어 있거나 잘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권력이 있는데 권력이 있어. 예를 들어 경신이 있어. 그런데 뭐 인신충이 있다든지 묘신 언진기문이 있다든지 해서 깨져버리면 뭔가 이렇게 그 권위나 그런 어떤 권력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권력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지향이에요. 권력지향.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권력. 그 다음에 자기 고집이 엄청 세서 자기 주장, 고집 주장. 그 다음에 추진. 그 다음에 가장 활동적이라고 했죠. 활동적. 그 다음에 적극적이에요.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은 내가 2인자가 될 수 없다라는 1인자를 꿈꾼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연지에 있을 때는 그렇고 월지에 있을 때는 내가 사회적으로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월지의 권력이 좋을까 일지의 권력이 좋을까? 많이 권력이 있다라고 하면. 네, 맞아요. 왜 그래요? 그렇죠. 일지에 있으면 어디서 왕 노릇하고 싶은 거야? 집에서. 그래서 가녀지동이 된 그 일지의 권력이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 있어요? 신랑. 그런데 여기 또 이렇게 또 위로를 해줘야지. 임수가 있거나 정화가 있으면 또 이 성향이 또 완전히 더 죽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옆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경신이 옆에 임수를 보자면 얼마나 순해지는데, 착해지는데. 개수면 조금 빠지다 말겠네. 좋다면 안 해.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권력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력은요, 나하고 맞으면 진짜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없어요. 특히 아랫사람한테 진짜 잘해요. 아랫사람한테. 아랫사람이 나한테 충성을 바치면 걔한테 다 퍼줘. 근데 배신하면 용서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권력이 성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권력은 자립심이 커요. 자립심. 독립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월지에 권력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자수성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때요? 자수성가 잘 돼? 성공할 확률이 낮죠. 자수성가를 실패하면 누가 피해를 볼까? 부모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권력자시면 자식이 잘 되면 재벌이에요. 부자고. 자수성가하니까 부자 되잖아. 근데 부자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부모가 권력 자식을 낳으면 8대 2야.
2는 내가 자식 덕 볼 수 있고, 8은 내가 자식 때문에 내 온 재산이 노후 대책도 없이 다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권록은 어차피 자기 사업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권록은 사업 안 하게 만들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군대 보내야 돼. 조직사회로 보내야 된다고. 서열이 있는 대로. 무관직 같은데 막 이런 데 있죠. 군대 같은 데 보내야 좋아. 근데 또 요즘 군대는 또 진급이 잘 안 돼 갖고 중간에 나와요. 소령 막 중령 하다가 나오면 뭐 할 거야? 군대. 예? 예? 이게 할 게 없어. 나오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부모가 이제 뭐를 해요? 그렇다고 어디 취직해서 못 있거든? 그러니까 사업자금 대주기 시작한다고. 사업한다고. 한 3번쯤 말아먹으면 그때 이제 거의 폐인되는 거야. 그럼 부인도 떠나, 자식도 떠나, 응? 친구도 떠나.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권록이 굉장히, 그 망신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 망신. 자기 그런 어떤 기우만 믿고 까불다가 결국 망신당한다는 소리거든, 그게.